안녕하세요. 김성길 목사와 함께하는 사람 이야기 제2단원의 G7 과정입니다. 자, 오늘부터는 제9장의 이야기를 함께 하겠습니다. 그래서 9-1회부터 시작을 하겠습니다. 우리가 지금 심리치료와 관계된 내용들을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요. 8장에서부터는 심리치료와 감정의 관계를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심리치료와 관계, 그래서 심리치료와 감정. 사실 마음의 병, 이 심리질병이라고 하는 것은 감정의 병입니다. 내 감정이 아픈 거예요. 자, 그래서 이 아픈 감정은 왜 생기느냐? 바로 정보에 의해서 만들어진다. 사람은 항상 정보에 갇혀 있습니다. 눈으로 보고, 귀로 듣고, 만나고, 또 경험하고, 이게 또 전부 다 정보들이에요. 그래서 어떤 안 좋은 정보를 들으면은 마음이 막 슬프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정보를 잘 관리하는 것이 아주 중요하고요. 그래서 이 시간에는 이제 감정을 바꾸는 훈련을 해라. 감정을 따라가지 말고, 감정에 순종하지 말고, 안 좋은 감정들은 빨리빨리 바꿔야 되는 이런 부분을 해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9장에서는 심리치료와 감정 두 번째 이야기인데요. 감정을 바꿔라. 감정은 내가 바꿀 수 있다. 감정은 내 안에 있는 내가 통치할 수 있는 기능이다. 감정의 주인은 바로 나다. 한번 보겠습니다. 157쪽. 대부분의 수많은 문제는 이 감정을 통제하지 못하고 다스리지 못하는 데서 발생합니다. 중요한 것은 감정은 전장에서 살펴본 것처럼 정보를 통해서 만들어진다는 거죠. 눈앞에 나타나는 어떤 상황은 어떤 감정을 만듭니다. 온유하던 감정이 누가 환하게 말을 하거나 행동을 하면 갑자기 화라고 하는 감정이 만들어지죠. 감정이 격해집니다. 우울하다가도 눈앞에 즐거운 상황이 벌어지면 기쁨의 감정으로 바뀌게 되죠. 이 역시 감정이 변하기 때문입니다. 무의식이나 의식 속에 있던 과거의 상처들이 떠오르면 또 감정은 우울해지거나 분노하게 됩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감정은 다양한 정보들에 의해서 만들어지지만 그것을 흘러가는 대로 놔두서는 안 된다는 거죠. 감정은 다스릴 수 있어야 합니다. 변화시킬 수 있어야 하고 또 그렇게 할 수 있는 영역이에요. 행복하지 않은 환경에서도 행복할 수 있는 감정을 만들어내는 것이 중요합니다. 도표가 하나 여기에 있는데요. 158쪽에 보면 감정의 주인은 나다. 그래서 좌측에는 나라고 하는 표시가 하나 있고요. 그리고 이제 동그라미 하나, 둘, 셋, 넷, 5개. 그래서 맨 안에 있는 거는 내 5가지 성품이죠. 이 5가지 성품 안에 인격성이라는 게 있고, 인격성 안에는 또 여러 기능이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생각의 기능이고, 그 다음에 생각의 기능도 또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감정이에요. 그러니까 아주 알고 보면은 감정은 나라고 하는 전체에서 볼 때는 아주 작은 하나의 영역이 되는 거죠. 마치 이 손가락, 손톱, 하나. 요게 내 몸 전체가 아니라 내 전체 몸의 하나의 아주 작은 영역이죠. 근데 하나의 작은 영역이 손톱이 빠지거나 이게 찢어지거나 이러면 몸 전체가 고통을 받는 것과 같은 이치입니다. 그래서 이 손톱 관리를 잘하는 게 중요한 것처럼 감정도 마찬가지예요. 자, 다시 한번 보면 내 안에는 5가지 성품이라는 큰 틀이 있습니다. 그 안에 인격성이라는 게 있고, 인격성 안에 생각의 기능이라는 게 있고, 생각의 기능 안에 여러 가지 기능 중에 감정을 만드는 기능이 하나 있어요. 이 감정이 이제 이게 바로 나를 힘들게 하고 이렇게 되는 거죠. 자, 이 도표에서 보여주는 것처럼 내 안에 가장 기본적인 구성은 5가지 성품이죠. 그리고 각 성품에는 이미 살펴본 바와 같이 각기 기능들이 들어있습니다. 그래서 인격성 안에 3가지 기능이 들어있는데 그중 하나가 생각하는 기능이에요. 그리고 생각의 기능 역시 그 안에 여러 가지 영역들이 있는데 그중 하나가
감정의 영역입니다. 그러므로 결국 감정은 내 안에 들어있는 하나의 부속 기능이며 그 주인은 바로 나 자신이죠. 그러므로 내가 내 안에 있는 것들을 관리하고 통치하며 명령하고 변화를 지시하고 할 수 있어야 하죠. 이것들을 그대로 두면 자기 멋대로 행동하게 되며 문제를 일으키고 사고를 치게 됩니다. 예를 들어 보면은 기분 좋게 있는데 아이가 학교에서 들어오면서 신경질을 부리기 시작합니다. 처음에는 좋게 대하다가 아이가 엄마 핑계를 대고 불평을 해대고 말 안 듣고 하기 시작하면은 이제 내 안에 감정이 상하기 시작을 합니다. 그것을 내가 컨트롤하지 못하면 이제 내가 분노하는 감정에 끌려가게 되고 그 다음에는 이제 문제가 발생하죠. 분명하게 알아야 할 것은 잘못된 감정에 끌려가지 말라는 점입니다. 내 감정대로 행동한다고 해서 그것이 내가 아니에요. 사실은 지금 나의 잘못된 감정이 나라는 큰 덩어리를 끌고 가는 겁니다. 그 결과는 좋지 않게 나타나는 거죠. 분명히 기억해야 할 것은 감정의 주인은 바로 나 자신입니다. 그러므로 내가 수시로 통치해서 행복과 성공을 만들어낼 수 있는 감정으로 바꿔가야 하는 것이죠. M. 스캇 팩은 고전이 된 그의 책 아직도 가야 할 길이에서 감정은 노예이며 우리가 그 주인이라고 주장을 했죠. 참 맞는 말입니다. 감정은 내가 부려야 할 내 노예다. 주인은 바로 우리 자신이다. 이게 맞는 말이거든요. 자, 성경은 다음과 같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잠언 4장 23절에는 모든 지킬 만한 것 중에 더욱 내 마음을 지키라. 생명의 근원이 여기서 남이니라. 16장 32절에는 노하기를 더디하는 자는 용사보다 낫고 자기 마음을 다스리는 자는 성을 빼앗는 자보다 나으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서 감정은 나라고 하는 존재 속에서 볼 때는 하나의 작은 영역입니다. 이 작은 영역에 의해서 내가 끌려가면 안 되죠. 그래서 내 감정이 안 좋을 때, 내 감정이 안 좋구나. 야, 그렇지만 너 잠깐 기다려. 너 그렇게 행동하지 마. 그래가지고 자기 감정을 바꾸는 것이 내가 할 일이라는 거죠. 자, 두 번째로 보면은 이제 감정은 자연적 감정과 의도적 감정이 있습니다. 자, 그래서 감정에는 자연적 감정과 의도적 감정이 있는데요. 자연적 감정이란 눈앞에서 펼쳐지는 정보로 인해서 만들어지는 자연스러운 감정이에요. 때로는 내 안에 있는 생각의 기능, 무의식이나 혹은 의식에서 정보를 제공하기도 하죠. 생각 속에서 신 레몬을 생각하고 그걸 입안에서 씹는다고 생각하면 어떤 감정이 생기는가? 그러므로 우리의 감정을 만드는 정보는 두 곳에서 나옵니다. 하나는 눈앞에 펼쳐지는 상황이고 하나는 현실과는 상관이 없는 생각의 기능에서 만들어지는 정보죠. 자, 때로는 기존의 생각의 정보에 의해서 감정이 만들어지기도 합니다. 속에서 항상 실패한 기억만을 정보로 내놓는다면 나는 우울한 감정이 만들어지죠. 나에게 상처를 준 사람들을 자꾸 생각을 하면 분노하는 감정이 만들어집니다. 반대로 즐거웠던 정보를 꺼내놓으면 떠올리면 즐거운 감정으로 변합니다. 중요한 것은 외부든 내부든 잘못된 감정에 휩쓸리지 말라는 것이죠. 어떤 사람은 슬픈 일을 만났는데 이 감정에 계속 순종해서 따라갑니다. 그러면 항상 슬프게 돼요. 사람들은 때로는 이것을 당연한 것이라고 말하죠. 그러나 그렇지 않습니다. 그래봐야 본인만 손해고 다른 사람에게도 피해를 끼치게 됩니다. 그래서 슬픈 감정을 빨리 바꿔야 하는 거죠. 얼마든지 바꿀 수 있는 거예요. 정보만 딱 바꾸면은 내 감정은 슬픔에서 얼마든지 기쁘게 바꿀 수가 있게 되는 거죠. 그래서 얼마든지 할 수가 있죠. 정보와 해석만 바꾸면 됩니다. 저절로 되기를 바라지 말고 의도적으로 감정을 조절하면 되는 거죠. 자, 이 시간은 여기까지 하고 다음 시간에 계속 이어가겠습니다. 그래서 감정을 바꾸는 훈련을 해라. 자연적 감정과 의도적 감정. 그래서 자연적 정보와 의도적 정보에 의해서 감정도 자연적 감정이 만들어지거나 의도적 감정으로 바꿀 수가 있다. 그런 이야기입니다. 감정은 고정된 게 아니에요. 수시로 바뀌는 거예요. 감정은 하루 종일 수시로 바뀝니다. 그러니까 얼마든지 바꿀 수 있다는 이 확신을 가지고
내 감정이 지금 아플 때 이걸 정당화하지 마시고 이것을 바꾸는 훈련, 연습 많이 해보시기 바랍니다. 자, 이 시간 여기까지 하고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